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지금 이제 한동안 좀 시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지수가 낮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자니 지수 조정이 무섭고, 반대로 지금 좀 봤을 때 시장에 이게 또 광기로 가는 그런 흐름도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축, 지금 시장을 광기로 이끄는 주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나눌 수 있을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밤중인데 아마 영상은 내일 장이 아니죠. 내일 아침 오전 중에 뭐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뭐 거의 12시거든요. 딱 12시인데 미국 선물이 또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갭 뜨고 시작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딱 그것 때문이거든요. 트럼프랑 이제 시진핑이랑 한다고 했다가 트럼프랑 이제 시진핑 통화한다고 하니까 관세 협상 하고서 올랐다가 그 뒤에 통화하고서 지금 내용이 한동안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통화에서 뭐가 있겠어요. 시무룩하고 내려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또 SNS에 지금 뭐 또 내용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 SNS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매우 뜻깊은 전화 통화를 방금 마쳤다 해가지고 뭐 무역협정에 대해서 복잡한 사항들 논의했고, 그 다음에 양측 협상팀이 조만간 확정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거든요. 자, 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해가지고 재무 장관이랑 해가지고 각 팀은 곧 결정될 장소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즉 이제 미국이랑 중국 관세 협상 협상팀 만난다 이거죠. 해가지고 대화 중에 시 주석은 친절하게 영부인과 저를 중국 방문에 초대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쪽 전쟁 이란 이런 거는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쪽이 이제 좀 계속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해요. 미중 관세 협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오르는 건 있는데, 자, 코스피가 일단은 지금 오늘도 엄청 셌죠. 오늘도 엄청 셌어요. 그리고 저도 요거 올라올 때 2700, 요 포인트, 요 구간이 좀 많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일단 돌파할지 안 할지 이게 좀 중요했는데, 돌파를 일단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면서 이제 RSI가 과매수예요. 저는 과매수 구간을 좀 안 좋아하거든요. 왜?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도 아니고 사실상 과매수 구간마다 지수는 조정을 맞이했었습니다. 요 앞에 1년, 2년 그냥 보면은 싹 다 여기 대비해서 밀리고 여기 대비해서 밀리고 과매수 구간마다 딱 귀신처럼 조정을 만들죠. 그것도 조정폭이 좀 커요.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과매수 구간에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이때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던 그때 구간이었고, 뒤에 이제 또 다이빙까지 하고 하는데, 지금도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언제 내리꽂아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딱 말씀드리면 이상하진 않은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상법 개정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발의 이런 게 있었고, 상법 개정안을 지금 얘기 나오는 건 10일 정도의 본회의가 있거든요. 10일 본회의. 여기서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 딱 했을 때 대통령직 올라오고 바로 몇 주 내로 상법 개정안은 처리하겠다라고 그냥 거의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픽스를 시켜버렸죠. 즉, 이거 찌라시로 갖다가 하겠다, 할 수도 있다, 고민 중이다, 이게 아니라 상법 개정안 처리를 2에서 3주 내에 하겠다라고 내용이 아예 그냥 뉴스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내세웠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상 오늘 이제 발의도 했겠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특성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미국이랑 똑같아요. 미국은 트럼프 플러스 상하원 레드웨이브였죠. 공화당 다수석 차지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한국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당선이 됐고, 플러스 이제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 대통령 플러스 당까지 같은 이제 그룹일 경우에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던가 법안 같은 거는 정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1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조금 더 안에서 내부 회의 거쳐가지고 어찌됐든 길어도 뭐 다음 달 7월 안으로 일단은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오늘 이제 뭐 윤곽도 대충 나왔죠. 민주당 측 즉시 시행 상법 개정안 뭐 추진해가지고 법안 이런 거 발의도 나왔었고, 이미 윤곽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처리 언제 하냐지,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지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일 확률이 일단 높고, 애초에 얘기를 했는 대로.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 좀 수혜로 움직이는, 수혜라기보다 이제 미리미리 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좀 길잖아요. 그냥 난 포인트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이 구간은 이제 광기 구간이에요. 이 광기가 솔직히 내일 꺾일지, 일주일 후에 꺾일지, 2주 후에 꺾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광기 구간에서는 꺾일 때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은 광기 구간이다. 일반적인 상승이랑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뭐 지수, 뭐 종목들, 기업들이 매출 잘 나와가지고 상승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지금은 상법 개정안 기대감으로 오르는 시장이 좀 움직임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뭐 갑자기 실적이 개선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지수 코스피가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2%, 2.6%, 오늘도 고점은 2%예요. 쫙쫙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이틀만 오른 게 아니라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24% 올라왔어요. 지금 2달, 3달 만에. 과매도 구간에서 20%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죠. 지수가 20%예요. 낮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나면 확 하고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시장을 봐야겠다. 광기 구간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기를 누가 만들었냐?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있고, 결국 지수 방향성은 외국인이 지금 쥐고 있다라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매매를 계속 할 거면 얘네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수요일이죠. 이번 주 풍당풍당이어가지고, 수요일이랑 목요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1조씩 샀어요. 1조씩입니다. 1000억이 아닙니다. 1조씩 코스피에서 이틀 연속 2조를 샀습니다. 뭐 기간은 이제 금투 위주로 갖다 사고, 뭐 보험 투신 매도 있고, 뭐 연기금 좀 사고, 사모펀드 좀 사고, 이 정도인데, 외국인이 방향성을 지금 일단은 정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사도 3천억 뭐 이렇게 사거든요. 뭐 5천억 산 적도 있고, 뭐 8천억 산 적도 있어요. 근데 1조를 하루에 산 적은 없죠. 파는 적은 있어요. 4월 7일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지수 여기 밀 때 보면은 하루에 1.3조, 1.8조, 2조, 1조 막 신나게 팝니다. 신나게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매도가 있다가 요번에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죠. 1조가 어제뿐이 아니라 오늘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게 1조 막 조단위가 좀 세게 들어오면은 사실 지수 끌어올리는데 제일 편한 건 삼전이나 하이닉스거든요. 삼전이나 하이닉스 얘네가 다 삼켰나? 하고 봤는데 삼전 당연히 들어오죠. 3천억 많이 들어와요. 작진 않죠. 삼성전자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2천억. 둘이서 사실 5천억 정도, 5천억, 6천억 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이게 뭐 지주사 영향일 수도 있고 하는데, 뭐 개별 이슈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삽니다. 보면 삼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200억이에요. 사실 오늘 코스피에서 1조 중에 좀 이미 5천억, 7천억, 8천억쯤인 삼전, 에어로, 하이닉스 이 세 종목에서 다 샀거든요. 많이 샀죠.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400억, 뭐 기아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반대로 얘네들이 이제 크기도 한데 나머지도 프로그램이 좀 녹아들어 있거든요. 녹아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지주사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나온 것도 있거든요. 코스피 200에서 상위 이제 시총 두 번째 애들인데, KB금융 뭐야? 700억 팔았어요. 750억 팔았죠. 근데 여기 어때요?
보면은 190억밖에 안 찍혀있어요. 750억에서 200억 빼. 그러면 550억의 차익이 생기죠. 어디서 샀을까요? 거래원에서 산 거예요. 얘는 오늘 이제 거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도가 더 찍혀 있기는 한데, 뭐 신한투자나 뭐 삼성이나 이 셋 중에 하나 어디선가는 외국계, 다른 해외 외국계가 이 창구를 이용해서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750억 찍혀 있는데도 결국 장마감인데 200억 마이너스예요. 그럼 한 500억 정도가 어딘가 비죠. 어디서 비냐? 어디 창구에선가는 지금 거래원으로 산 거예요, 외국계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330억인데 외국인은 투자자 종합 이 매매 동향으로는 170억. 그러면 한 뭐 100 몇십억이 비죠. 어디선가 샀다는 거예요. 거래원이든 아니면은 팔면서 사든 이런 식으로 어딘가 지금 차익이 있어요. 우리금융지주 200억 매도인데 외국인은 플러스 순매수 500억으로 찍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건가? 오류인가?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A라는, 이게 어떨 때 그러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라는 뭐 보통은 프로그램은 근데 외국인이 써요. 외국 거래원이 뭐 프로그램 200억 매도. 근데 뭐 거래원, 일반 거래원에서 외국 거래원 B라는 외국 거래원이 이제 뭐 창구 거래원을 통해 뭐 700억 매수. 사실 이런 건 뭐 한 4-5곳씩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예시를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파는 거래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호가창에서 볼 수 있는 이 거래원 요쪽을 통해서 사는 거래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200억, 이거 외국인이 200억 판 거 아니야? 근데 종가 기준 500억. 그러면 플러스 700억을 어디선가 산 거죠. 그 700억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래원을 통해 샀든, 뭐 프로그램은 저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녹여서 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래원에서 그 이상 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거든요. 이런 거는 연속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수 방향성, 외국인이 쥐고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오케이. 광기 구간이고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10일 본회의 혹은 뭐 늦어도 다음 달 이내, 빠르면 이번 달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요것 따라서 뭐 이제 지주사에서도 시총 큰 애들 최근에 움직임이 다 좋았잖아요. 뭐 하나, 뭐 효성, 뭐 한진칼, SK 뭐 다 우리가 뭐 모르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 주가 어때요? 기본 30, 40%, 50%씩 올라와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진짜 끝내줬죠. 125,000원짜리가 34%가 올라왔습니다. 시총이 작은 애가 아닌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특수성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반발이 나온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 결국 이런 것들 뭐 기대감이 있고 모멘텀이 있고 오케이. 근데 결국 지수 방향성은 기관이든 외인들이 만드는데 외국인이 항상 쥐고 있고, 이번에 이제 조 단위로 연속성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광기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내가 생각한다. 그럼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나는 이 광기에 몸을 맡기겠다. 이 광기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겠다. 그러면은 좀 짧게 그냥 여기서 대의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대의 관점으로. 혹은 나는 이 광기가 지금 훨씬 더 갈 듯하다. 그러면은 스윙 관점으로 갈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나는 이 광기가 나는 솔직히 무섭다. 그러면은 조정 내려오면 접근하겠다.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겠죠. 나는 이 광기라는 파도에서 몸을 맡기면서 그날 뭐 시장 무너지기 전까지, 데이 트레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시황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날 좋은 종목들, 그날 시장 흐름 보고서 그날 거기서 공략할 종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없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시장이 오히려 나쁘진 않아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스윙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RSI 과매수 구간에서는 비중을 많이 안 해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부터 그렇지만 저는 RSI 과매수 들어오면은 비중을 거의 줄이면 줄이지 많이 채우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면 어떡해? 이거 뭐 전고점 넘기고 뭐 3000p, 뭐 4000p, 5000p 가면 어떡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지수 높은 거를 인지하면서도 사겠다? 스윙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3000p 갈 것 같고 뭐 4000p 갈 것 같고 해서 안 내려오고 갈 것 같아. 그럼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그런 스윙으로 접근을 할 거라면은 꼭 따라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나는 이거 3000p 갈 것 같아서 지금 뭐 지수 과매수고 뭐고 그냥 일단 접근해. 할 수 있죠. 매수는 상관없어요. 매수 지르는 거는 어떤 일이든 그냥 지르는 건 지르면 돼요. 회사에서도 회사 일할 때도 그냥 지르면 돼. 중요한 게 뭐예요? 뒷수습을 얼마나 잘하냐예요. 뒷수습. 주식에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을 얼마나 잘하냐. 지금 가는 거 지르는 거 상관없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 근데 결국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 손실 보는 사람들이 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르고 나서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생각한 움직임으로 바로 못 가고 뭐 대응이 좀 이런 게 막 시황이 좀 흔들리는 뉴스가 나온다거나 막 좀 밀려. 그러면은 대응을 애초에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대응을 해버려요. 근데 초보분들은 밀리면은 돌려주겠지. 이거 잠깐 조정이야. 이거 말로만 듣던 개미털기구나. 라고 그냥 합리화를 하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냅둬요. 방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운 좋으면 뭐 진짜로 단순 조정이었다 다시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뭐 시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조정이 나와. 뭐 지금 미국이랑 중국 뭐 하하호하고 있다가 갑자기 뺨을 때려 서로. 그러면 시황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RSI 과매수 구간에서 밀릴 때 일반 낮은 구간에서 2% 밀릴 게 여기서 4% 5% 밀리거든요. 더 밀려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다가 그냥 이거 다이빙 그대로 맞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의 관점은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지금 나는 이 광기가 훨씬 더 좋을 듯하다, 더 갈 것 같다. 스윙 관점으로 지금 비중을 많이 하고 싶다면은 대응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응 관점은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2700 구간 저는 여기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얘가 여기서 더 가든 뭐 하든 요 위에서 노는 게 일단 제일 베스트예요. 이 자리를 깨면은 나는 뭐 스윙으로 들고 있던 거 비중을 자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외국인이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뭐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월요일 날 뭐 한 3천억 사거나 뭐 한 3천억, 5천억 팔 수도 있죠. 팔 수도 있는데 그 조정이 이틀, 3일 이상 이어지면 일단은 줄이고 다시 사면 나도 그거 따라서 다시 보겠다. 즉 외국인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 관점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조정 내려오면은 저는 접근하겠다. 저는 이 케이스이기는 해가지고 그냥 데이로 갖다 좀 할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분명히 또 강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있어가지고 뭐 지주사, 상법 개정안 그런 거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스윙 관점으로 갖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스윙을 한다면은 이런 지수라던가 외국인이 갑자기 이탈을 하거나 하면은 그런 구간에서 내가 좀 대응을 하고 한숨 호흡을 돌리고 다시 볼 수 있는 대응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지 이런 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지금 3000p가 안 돼 하고서 그냥 사는 거 가면 다행이지만 가다가 지금 뭐 바람 하나만 불면 후 하고 무너질 그런 자리거든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즉 오늘 내가 약속이 있어 야외에 이제 오늘 밖에 나가서 뭐 지인 만날 약속이 있는데 오늘 비가 올 확률이 50%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챙겨가야겠죠. 어찌됐든 내가 약속을 갈 거라면 혹시 모르니까 비가 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내가 우산을 챙겨가야 돼요. 대응이라는 게 딱 그거입니다. 이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밀리면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챙겨 나갔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우산 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비 올 확률 50%야? 에이, 그럼 오늘 비 안 올 거야 하고 그냥 나갔는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 그러면 온몸으로 쫄쫄 맞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셔야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한동안 이런 그 외국인 매수세 지금 환율이 좀
미국이랑 이제 뭐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좀 내려오는데, 환율이 좀 좋죠. 흐름은. 그래가지고, 요런 거랑 이제 외국인 매수세.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커요. 환율은 뭐 좀 부가적인 내용이고, 요런 게 이제 외국인 이쪽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결국에.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센지, 그리고 그거 플러스 코스피 상위 시총 종목들, 특히 지주사, 저런 상법 개정안이랑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 삼전이나 하이닉스 등등 우량주들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런 종목들 움직임을 좀 같이 한동안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현충일부터 해가지고 휴일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